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진행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 7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복합상가와 일반상가를 각각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로 조합이 2014년 9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새 아파트나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각자 얼마의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분쟁의 핵심 쟁점. 상가 소유자들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 우리는 추진위원회와 이미 합의했다. 2009년에 상가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와 기존 대지 지분 702.68제곱미터를 신축 상가 1층과 2층에 각각 694.21제곱미터로 전용 면적을 보장하고 추가 부담금은 없다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이 합의와 다르게 아파트 조합원처럼 비례율을 적용해서 부담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 계획이 너무 애매하다. 만약 첫 번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현재 관리처분 계획은 상가 조합원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법원의 답변.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조합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만으로 구성되지만 조합은 훨씬 엄격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공정성이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도 조합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법원의 답변. 법원은 상가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평형별로 구체적인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산평가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은 조합 시공사 상가 조합원 간의 협의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조항에서는 아파트 조합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들이 자신이 받을 상가의 위치, 면적, 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이를 단순히 나중에 협의하자고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 기준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조합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상가 소유자들은 소송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은 자신이 받을 건물의 규모, 위치, 그리고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의 의무.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내용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정하자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분. 추진위원회에서 한 약속이라도 조합 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